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는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덕 LH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상에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알려드립니다. 이제 전화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비전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신도시에 보면 이 임대아파트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뭐 파라곤도 있고 자연앤자이, 풍경채, 인스빌 모두 다 경쟁력이 있던 아파트였어요. 동양파라곤 같으면 380대 1까지 갔었고요. 자연앤자이 같으면 최고 160대 1, 일반적으로 보면 30 몇 대 1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신동아 파밀리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미분양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주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도 뭐 2,5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2,499만원까지 돼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죠. 어려운 그런 분들 위주로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나온 건데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특히나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33평 아파트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주목한 이유는요, LH에서 나온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여기 지적 편집들을 볼게요. 신동아 파밀리에가 있는 그 위치는 보면요, 고덕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였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상업용지라 되어 있는 것은 이건 15층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10층까지 벌써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1년 전 모습이에요. 이게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상업용지거든요, 앞쪽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15층까지 올라왔고, 요 앞쪽은 10층까지 이미 다 올라와서 이 아래측에는 롯데리아, 파리바게트가 다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완전히 털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다 잔디로 깔려있고 정원으로 꾸며있고 보도블록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쪽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란 거죠. 바로 여기죠. 여기가 정문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가보는데, 네, 여기가 정문이죠. 이게 1년 전에 모습이었을 때는 공공임대 평택고덕 A 10블록이라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단지가 이쁘게 잘 꾸며져 가지고요. 이 상가 앞쪽으로도 보면 점포용 상가 주택들이 4층짜리가 다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가장 좋은 위치 앞에 바로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사실 놓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기가 미분양이 한 100세대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았어요. 한 100개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이걸 좀 홍보를 드리느라고 유튜브 상에 제가 좀 올렸는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날 아침 9시에 가봤더니 아침 9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가봤더니 그때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때 됐더니 1층만 남아놓고 다 완판이 됐고 그 다음날 갔더니 1층까지 샘플하우스까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판된 사례인데,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요, 사실상 이게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서 그리고 10년 뒤에 분양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판교 신도시에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분양받았을 때는, 당첨됐을 때는요,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버리니까 10억이 다 넘는 거였어요. 20평대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특히나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리 재산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분양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지금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자 지금 LH에서는 10년 공공 임대지만 조기 분양을 시키고 있어요. 5년만 지나면은 조기 분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벌써 시행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요. 벌써 광교에서는 6년 차에 이 조기 분양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 분양을 하면서 감정을 다 넣었어요. 감정가도 다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지만 한 5년 뒤부터 조기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5년 뒤까지 가면은 아주 좋다는 거죠. 왜 좋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덕 자연의 자이 아파트나 동양 8호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비싸요. 지금 현재도 보면 5억 8천 6억 가까이까지 호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으면은 신동아 파밀리 같으면 조성 원가가 2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재도 조금 더 싸겠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는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파밀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꾸며놓은 거 보면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뭐 자연의 자이 아파트나 파밀리 아파트나 잘 돼 있어요. 그 안에 내부 시설,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집 내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게 LH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재가 더 싼 걸로 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지라든지 어떤 정원 꾸며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 보면 충분히 프리미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란 거죠.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뭐 10평대 이런 게 아니라 33평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거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에 대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임대 아파트인데요. 자, 그런데 자, 이게 5년 뒤에 분양이 됐을 때 가령 들어서 한번 예상해 볼게요. 고덕 자연의 자이가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임대 아파트도 8억이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자이가 8억 한다면 여기 LH 신동아 파밀리 같으면 4억 한다면 어떨까요? 50 반 가격이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80%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평가해 보면요. 옆에 아파트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70, 60%대까지도 갑니다. 그게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면요. 광교에 가면 여기 광교거든요. 광교 호수 요 있죠. 여기가 예전에 보면은 원천 유원지였었거든요. 원천 유원지, 그 다음에 신대 저수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근처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광교 센트럴타운 62단지, 60단지 이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33평 아파트지요. 그리고 이 자연 앤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죠. 민영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12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3평 아파트가요. 그런데 이 62단지, 60단지에 있는 이 임대 아파트는 이번에 감정을 넣었어요. 근데 감정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얼마 나왔을까요? 이게 12억에 거래됐는데요. 이거는 뭐 별 위치의 차이도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얼마 나왔냐? 6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와, 이거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광교 호수를 끼고 있는 원천 유원지죠. 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근처에 이거 다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전망도. 이게 6억 5천이고 이게 12억이면은 거의 5억 5천 가까이의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여기가 12억 됐다고 해서 여기도 12억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는요. 감정가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에 보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죠. 여기 광교 여기가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거든요. 이게 민영 아파트입니다. 이 수자인 아파트 23단지 수자인 아파트나 21단지 22단지 호반마을 광교 아파트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번에 감정이 나왔거든요. 여기 한양 수자인 아파트 같으면요. 실거래가 7억 6천이 거래가 됐어요. 진짜로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요즘 7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감정이 얼마 나왔냐면 여기 임대 아파트예요. 이 임대 아파트가 지금 6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10년 공공임대인데 6년 됐는데 조기 분양을 지금 해가라 해가지고서 이 감정가가 4억 8천5백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7억 6천인데 4억 6천이면 약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가
위치가 좋은 신도시라든지 광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판교라든지 정말로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신도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임대 아파트면은 당첨이 되면은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좋은 위치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 우성 메디컬 센터가 있는 바로 앞에 병원이거든요. 미분양이 나가지고서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게 미분양 난 걸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 LH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시킨 겁니다. 작년부터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알았기 때문에요. 저희 형님도 소개하고 조카도 소개하고 뭐 누나도 소개하고 또 교회분들도 소개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지난주에 올렸죠. 이런 34평 아파트를 176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원래는 1억 6천만 원을 내고 임대료가 18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억 6천을 보증금으로 걸고 18만 원만 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4평 아파트를. 그런데 그 1억 6천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1760만 원 계약금만 내고 전세 대출금으로 해서 1억 4천 몇백만 원을 넣으면은 1억 6천만 원을 맞출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1억 4천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은행이자가 35만 원 그리고 임대료 18만 원 더하면 53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 1760만 원에 53만 원만 낸다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서 내가 10년 공공 임대로 살다가 살기 싫으면 나가면 그 다음 달 바로 1760만 원 보증금 다 빼주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살다가 조기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날 하루 만에 이게 거의 다 완판이 됐던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임대 아파트가 또 있느냐?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행정타운이거든요. 평택 시청이 들어오는 행정타운이에요. 예, 요 자리입니다. 제가 편집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지라 되어 있는 것이 시청입니다. 근데 이 업무용지 옆에 보면 대부분 다 중심 상가로 되어 있죠. 완전히 중상이 상업용지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세대 정도냐면요. 605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임대 아파트는 크진 않아요. 605세대인데 여기가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24평 아파트. 24평이고 여기는 33평 아파트죠. 그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 요 분양 공고가 나갈 때 이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기회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차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분양이 되면은 가능하겠죠. 일반인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절대로 이제는 미분양이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터정리 역세권에 보면 여기 상업지역이 다 돼 있어요. 이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이곳에 보면 여기 상업용지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대아파트입니다. 두 개가. 네, 여기는 353세대고요. 여기는 549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면 약 900세대 가까이가 되는 임대아파트가 A3, A2거든요. 블록이. 이게 언제 분양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요 뒤쪽도 임대아파트네요. 여기에 얼마냐면 384세대. 그러니까 요렇게 한 1300개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여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에 일반 어려운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좀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요 25평에서 33평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작은 거 그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33평짜리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고 분양이 언제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분양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공고가 뜨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다시 유튜브로 방송으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택에 살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꼭 있어서 이런 기회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더라도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공공임대아파트만 신도시 내에 잘 자리 잡더라도 집가도 오를 수 있고요. 집도 하나 구할 수 있는 신도시 내에 이런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에 사니까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지 평택에 안 살면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외지인들이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지만 저는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임대아파트가 주는 신도시 내입니다. 신도시 바깥에서 임대아파트 아무리 구해도 집가 안 오릅니다. 근데 평택 고덕 신도시 내 중심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는 100% 오릅니다. 오르는데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오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혜택을 평택 시민이라면 꼭 누리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서 제가 땅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파트나 이런 걸 위주로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데 땅을 위주로 하지만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은 있기 때문에 평택 시민이 좀 누려야 할 부분들, 그리고 평택 시민이라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서 혜택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덕신도시 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집가가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